부산국제영화제 방역 자문단 확인을 받아 게스트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일단 이제 감독님 포함해서 이제 배우분들까지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이제 각자 관객분들께 이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끗의 연출 이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집일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역을 맡은 오윤수입니다. 네, 성준 역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조두석 교도관 역을 맡고 이 영화의 PD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감독 역할한 김한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두 형사가 이제 검거한 범인들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범죄 현장을 또 조작하고 재현하는 상황, 아주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좀 어떤 계기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감독님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저희 한마음의 집이라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에 있는 대표님께서 최동표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를 좀 찍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대표님과 많은 상의 끝에 선택한 영화가 한컷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 네. 네. 그리고 기획 의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출발하시게 된 계기. 예. 제가 사실 조현병 환자분을 실제로 만나 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들리는 소식 같은 건 뭐 아시다시피 그 참혹한 살인 현장에 살인범들이 조현병 환자였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선입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나서는 사실 그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자기들이 일반인들한테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거나 뭐 욕설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는 일들을 좀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을 한번 생각하고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이, 인간은 질병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더 악하게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들이 이제 변해가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좀 복잡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발한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배우분들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출발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배우분들께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시나리오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이제 각자 맡은 캐릭터의 어떤 점에서 좀 매료가 돼서 출연을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지 차례대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끗 시나리오를 보고 여자 형사 역이잖아요. 여자 형사 역인데 되게 좀 액션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감정 연기도 막 해야 하고, 좀 다양한 감정을 좀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역할의 시나리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영미 역의 매력을 느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액션도 신경 쓰고 제가 눈물도 막 흘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좀 연기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여러분께 좀 많은 분들께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꼭 하고 싶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배우님 말씀대로 그 여성 형사 역할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영화 보면 이제 성균 역할을 이제 맡으신 이제 이지훈 씨를 계속 이제 때리고 네, 엄청 때리죠. 네, 네. 그런 와일드한 역할들을 하는 어떤 쾌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쾌감은 없었고 이게 제가 실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 촬영할 때 엄청나게 아니 저만 그런 거 같아요. 그 선배님을 때려야 하는데 제 처음에는 마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짝 이렇게 막 때리는 척하면서 연습할 때는 실제로 안 때리고 막 해야지 했는데 이게 촬영할 때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하면은 안 된다. 연습할 때도 이렇게 실전처럼 해라. 하고 연습 때 삐지시더라고요. 실전처럼 했는데 삐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맞으면 안 이제 현장에서 확실히 이런 액션 연기하시는 선배님들의 인터뷰도 찾아봤는데 빨리 한 큐에 끝내야 이 액션 씬이 빨리 넘어가겠구나 해서 열심히 때렸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그 옆에 계신 이제 성균 역할 네. 맡으신 이지훈 씨께 그 같은 질문 드릴게요. 시나리오 처음 읽으셨을 때 어쨌든 성균은 등장하자마자 계속 맞아야 되고 사실은 검거된 것도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인데 또 본인 데리고 또 안 되는 걸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처음에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처음에 신호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완고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이거를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이 작품들을 벼락할 수 있으니까 열어놓는 개념으로 해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고 처음에는 이게 좀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저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한 캐릭터고 잘 쉽게 접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시나리오를 접하고 있을 때보다 이제 한마음의 집을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과도 대화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최동표 대표님과의 많은 조언도 듣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캐릭터를 구축하게 됐고 이제 결정적인 건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옆에 계신 감독님께서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고 다르게 영화 보니까 전혀 편안하게 작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네, 상업적인 멘트죠. 다 이게. 때문에 그 제가 실례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지훈 씨 옆에 배우분 예, 듣고 계시죠? 네, 처음에 감독님으로부터 출연 제안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그 일단은 처음 그 시나리오 솔직히 여기 솔직히 작업할 때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시나리오 쓰는 과정을 또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의 PD예요. 한마음의 집을 갔을 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안이라는 거를 이제 저랑 먼저 연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연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건 이제 둘째치고 이 캐릭터는 솔직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전에 했던 작품들이 뭐 국정원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도소에서 이제 그 헌병대 같은 교도소 안에서 헌병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조감독 방송사 조감독 역할을 하신 김한결 씨죠? 예. 네. 그 사실 그 조감독은 본인 일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사실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그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런 역할인데 처음에 조감독이라는 인물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어느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 직장인인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이 마지막에 이제 살인이 벌어지고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그 한 끗이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인물한테도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디테일함들의 재미를 느끼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꾸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그 영화 보시면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마음껏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그 감독님, 그 저는 한 끝을 보면서 좀 떠올랐던 영화가 그 뉴욕의 샤프드 형제의 엉컷 잼스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엉컷 잼스하고 한 컷은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지만 그 인물들이 서사가 전개되면서 인물들에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인물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로 몰아가서 그 인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전개 방식에서 이제 저는 즉각적으로 엉컷 잼스라는 영화가 떠올렸는데 실제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현장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그 서사가 전개되면서 두 형사에게 계속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고 꼬여가는 과정들을 그 관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요, 그 초반부와 후반부가 지금은 완전 다른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사실 그 여기 옆에 계신 형님께서 그 녹음 파일로 그걸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사실은 다 찍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게 되면 사실 스토리텔링적으로도 더 좋고 배우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앞뒤 장면들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도 사실 이동하는 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이 작다 보니 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할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했고, 한 장소에서 그 최동표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교육적인 측면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영상을 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좀 세더라도 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저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극으로 치닫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사실 똑같은 장면을 보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텔링적으로 일단 이제 완성을 지어놓고 로케이션에 대해서 진짜 많은 주제를 그 제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네.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정된 장소에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인물들에게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벌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기보다는 완급 조절도 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지만 로케이션마저도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로케이션이 있는 한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저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한 3달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 저 장소가 이제 섭외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러니까
가장 공들였던 부분이 미술과 저 로케이션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긴 궁금증인데 그 도엽 역할 주인공 도엽 역할을 감독님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셨어요. 물론 대학 시절에 이제 연기하고 연출을 또 같이 전공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감독님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로 활동하시기도 했는데 본인의 첫 장편 영화를 어떤 주인공 역할을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제가 주연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옆에서 모여서 영화를 찍는다 이러면 주연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번 영화를 하고 나서 좀 독립 영화를 하면 사실 좀 아시다시피 너무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상업 영화를 하고 싶은데 상업 영화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업 영화를 하기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연기를 이제 마음대로 해보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직접 출연하시면서 좀 그 한을 좀 푸셨어요? 더 사이즈요. 네, 더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들끼리만 지금 이제 떠들고 있는데 그 혹시 영화를 보시고 저 감독님하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배우분들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좀 이제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그 혹시 손들어 주시면 그 저희 자원활동가 분께서 직접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네, 손들어 주십시오. 그 자원활동가 분들이 비닐 장갑과 함께 커버가 교체된 마이크를 전달 드릴 건데요. 장갑부터 착용하신 뒤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 많은데 우선은 감독님한테 첫 번째 궁금한 게 있는데 두세 가지 해도 괜찮나요? 네. 펜이랑 다시 한번. 네. 세 가지 질문했을 때 까먹더라고요. 제가. 그럼 제가 다시 네. 감독님한테 네. 궁금한 거는 영화 중간중간마다 하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영화랑 어떤 의미로 연출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세 가지. 다른 배우님한테는 우선은 그 조감독 역할을 맡으신 분한테 궁금한데 그 도엽 형사와 이제 조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엽은 어떻게 마무리가 저렇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살인 현장을 마지막에 그 적나라하게 촬영을 하시고 그 뒷 이야기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은지도 궁금하고 혹시 생각하셨을 때 그 시사 프로그램 PD님이나 조 감독님을 생각하신 오마주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것 있으신지 그것이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정리가 되셨죠? 네. 예, 환풍기의 의미가 사실 좀 저희에서 좀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환청을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성균이 등장할 때마다 초반에 이제 환청을 듣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음악 돌리면서 그 음악을 줄이는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실제로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 환청을 들을 때 데시벨로 이렇게 측정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 정도 볼륨을 올려봐 이러면 그것보다 크게 했을 때 환청이 안 들리니까 음악을 더 크게 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청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균이라는 그 사람을 일반인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환풍기를 통해서 도엽이 이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시퀀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인 도엽이
그 조현병 환자인 환청을 듣는 것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환풍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시퀀스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몰라도 그걸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시는 분은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라도 영화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도로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그 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촬영을 하고 있을 때까지 그 전사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가 있다. 이게 깨끗한 사건이 아닐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도엽을 자꾸 추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정의감이나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제 개인적인 야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한 끗 주제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참고했던 거는 뭐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꼬꼬모 이런 거는 뭐 워낙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자주 봤고, 그리고 이제 PD 하고 있는, 지금 MBC에서 PD 일을 하고 있는 후배한테, 군대 후임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했고요. 조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느냐, PD들이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영화 찍는 그 촬영장 안에서도 이제 조 감독님한테 조 감독님 뭐 어떤 소품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태블릿 PC 같은 거 많이 활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부분에서 갖고 왔고요. 네. 네, 답변에 좀 힌트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그 다음에 드릴게요. 네, 저 중간에 손 들어주시면. 비닐장갑을 착용하신 뒤에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웃기고요. 근데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감독님 의도대로 감독님이 유일하게 먹고 마신 게 다 나오셨어요. 아니, 감독님이 영화 내에서 있잖아요. 유일하게 치킨 드시고 김밥 드시고 맥주 다 드셨어요. 반면 교도관님 한 개도 못 드신 거예요. 혹시 그거 감독님 의도입니까? 먹게 된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의도가 아니라 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지 않았나. 뭐 의도 같은 건 없어요. 사실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장편 영화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이 필요하다는 건 음식을 먹을 때 관객들이 사실 이 영화에 몰입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같이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김밥과 뭐 통닭을 넣어놓는데 제가 혼자 먹고 오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그 통닭을 먹었을 때는 스태프들 것까지 다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점심 밤 12시 그때쯤에는 다 같이 통닭을 먹었었습니다. 저 혼자 먹은 건 아니고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옆쪽에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환풍구가 돌아가는 게 약간 조현병 환자분들 환청이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제 뭐 영미나 도엽이 짱돌을 가지고, 속히 말하는 짱돌을 가지고 환풍기 소리를 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영화 후반 가서는 영미가 짱돌에 맞아서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 약간 그런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찮은 짱돌이 조현병 환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환풍구를 끊는 것을 통해서 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어떤 의도를 한번 파악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좀 짱돌이 되게 흔하고 하찮고 가치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물건으로 이제 그런 어떤 환청을 상징하는 환풍구를 막는 걸 좀 보고 그런 하찮은 관심조차도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아까 감독님 그 기획 의도를 듣고 나서 좀 떠오르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토를 안 달고 뭐 다른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어떤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찍으면 찍을수록 그리고 영화가 상영될수록 저와 멀어지는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영화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제가 감히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고 워낙 너무 멋지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망칠 것 같아서 네.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네, 저 뒤에 손 들어주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독립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전 신기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감독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인 영미가 막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성근이한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그 영미를 피해자에서 뭐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뭔가 의도가 담기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영화 안에 영미가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뭐 그런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건 영미 아, 배우한테 네네. 직접 듣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영미가 뭐 직접 대답. 직접 말씀. 네네. 일단 그 한 끗의 모든 인물들이 그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지금 많은 그 성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욕망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변해가는 인물인데 처음에는 그냥 경찰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살자 이런 느낌이었다가 계속 교도관한테 돈이 가고 내가 더 돈을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개인 욕망이 좀 다들 그렇겠지만 욕망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 계속 화가 계속 그러니까 더 나는 거예요. 막 돈 주는 거 보고 뭐 성균이한테는 또 막 120만 원씩 뭐 매달 주는데 나는 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좀 여자 형사 캐릭터를 좀 그런 중성적인 이미지로 잡길 원하시는 것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런 거 플러스 도엽 선배를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그 너무 이렇게 성균한테는 화가 많이 나 있고 성균한테 칼을 맞았거든요, 도박장에서. 그래서 많이 화가 나 있는 건데 사실 도엽 선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표현하는 게 저도 어려웠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상충하는 그런 것들, 돈을 요구하면서도 도엽 선배를 좋아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렵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의 욕망으로 움직였던 캐릭터예요, 돈. 그리고 사실은 이 배역은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했을 때 거부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해서 솔직히.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도 그렇고 도박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남성의 전유물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화를 쓸 때도 여성 배역을 계속 쓸 텐데 이런 배역을 여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좋은 여성 배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 배우분들하고 다 아예 대표해가지고 관객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화를 좋게 봐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진짜 뭐 저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이 다 노력해 주셨고 그런 것에 좋은 결과물이 부산국제영화제로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부모님께서 그렇군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재미없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같이 오신 배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게스트와 관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게스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게스트 퇴장을 먼저 한 다음에 관객분들의 퇴장을 도와드릴 테니 자리에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